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대표팀 이방코비치 감독은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다. 어렵지만 현재에 집중하겠다. 우리도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내일 경기에 자신이 있다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질답을 이어갔고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공격수 손흥민과 이강인 등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것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팀으로 상대할 것이고 선수들이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저상은 한국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날씨는 좋다. 피곤하지만 회복에 집중하겠다. 일단 긴장감을 넘어서서 제대로 플레이하겠다. 한국 대표팀에는 스타가 많다.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장 가치가 비싼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팀으로는 완성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충분히 약점이 있다. 한국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흥민이나 이강인을 상대하는 것이나 중국 슈퍼리그에서 뛸 때나 똑같다. 중국 대표팀은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중국 감독과 선수에 비해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지난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중국 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한국이 싱가포르를 이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상대는 중국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 경기가 열린 같은 날 중국은 태국과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의 경기 결과까지 확인한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화스포츠에는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조적인 분위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한팬은 중국은 최종 예선으로 향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글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한국에 0대3으로 패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 후보 선수들도 이길 수 없다. 최종 예선으로 향해도 소용이 없다. 몇 경기 더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라는 등 자국 대표팀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화스포츠는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을 전했다. 주축 공격수 우레이를 비롯한 주전 선수 5명이 부상으로 한국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레이는 어린 나이부터 무릎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며 6월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부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이로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팀 감싸기식 기사에 중국 팬들은 여전히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원래 축구 선수들은 부상을 달고 뛰기도 한다. 리그에서는 잘 뛰지 않나. 최종 예선 탈락 변명을 미리 하는구나.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공격수가 부족하다. 리그 도중 부상이 있었던 장윤잉은 국가대표에 소집됐다. 우레이도 뛰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쿠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